자, 이어서 우리는 제30강입니다. 30강은 교재 페이지 342쪽 전기사업법입니다. 일단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수학미술법처럼 깐깐하게 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다, 깐깐하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두 문제. 용어 정의 잘 나옵니다. 거기 용어 정의가 들어있죠. 일단 전기사업 종류는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선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이 있죠. 이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발전사업이다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전기 판매사업자, 전기 사용자가 아니라 전기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눈에 띈 것은 구역전기사업입니다. 구역전기사업 관련해서 두 문제 이상 나왔는데 규모가 얼마 이하냐? 35,000kW 이하입니다. 35,000kW 이하고, 두 번째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전기 판매자가 아니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합니다. 전기 사용자.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올라가서 전기 신사업. 전기 신사업은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소규모 전력 경기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전기 신사업이고, 그에 대한 설명은 밑에 8번. 전기 자동차 충사업은 전기 충전하는 거죠. 돈 받고 이상으로. 소규모 전력 경기 사업은 모아가지고 거래하는,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왼쪽에 342쪽에서 5번의 전기 판매 사업, 거꾸로 가서 5번의 전기 판매 사업에서 괄호 열고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입니다. 그렇죠? 342쪽 밑에 5번 전기 판매 사업 괄호 쳐놓고 끝에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신사업으로서 판매 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보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시장, 한국전력회사가 거래하는 겁니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소규모 전력장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모집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 되어 있고, 전력계통,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 지역에서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책이다. 전력계통 시험제 나왔습니다. 보편적 공급도 시험제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보편적으로.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공급하는 게 뭐냐? 보편적 공급.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시험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깐깐하게 나와요. 주관식으로 보편적 공급 이거 나왔어요. 전력계통 이런 거. 자, 계속 나오네요. 344쪽 전기설비. 344쪽에 전기설비는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쭉 나가는데, 특별히 전기설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그 다음에 일반용 전기설비,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설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다룹니다. 그러면 일반용 전기설비하고 자가용 전기설비는 어느 법으로 가버렸냐? 4월 달에 전기안전관리법으로 가버렸습니다. 4월 달에 전기안전관리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전기사업법이든 전기안전관리법이든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가버렸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안 다루고 우리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다룹니다. 다음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해 준하는 것이죠.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16번 보니까 344조 16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입니다. 17번 일반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에 있어서 곧 좀 개정됐으니까 고칩시다. 앞에 동그라미 1번 전압 600V 이하로서 요거, 동그라미 2번에 전압 600V 이하로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고치냐면 전압 600V 이하로서를
저압에 해당하는 이렇게 치면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 600V 이하로 선을 갖다가 저압에 해당하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저압에 해당하는 이렇게 고치면 똑같습니다. 나머지 뒤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은 저압에 해당하는 전에는 전압 600V 이하로서 그랬었어요. 지금은 저압에 해당하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 사업용도 아니고 일반용도 아닌 게 자가용 전기설비입니다. 안전관리 읽어보시고 분산형 전원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를 갖다가 적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발전 설비를 만드는 겁니다. 가깝게. 그게 바로 분산형 전원이 되어 있고 기타 요구 정보 이거 중요합니다. 저압, 고압, 특가 개정된 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설 같은 데서 이 볼트에 대해서 좀 여기하고 좀 다르게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법규에서 나올 때는 다른 건 잘 몰라요. 다른 데서 모르겠지만 법규에서 전기사업법상 해가지고 저압, 고압, 특가 요걸 써야 됩니다. 반드시 법에 있는 대로 써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시설 같은 데 무슨 전기 무슨 품질 무슨 기준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 그거는 별개로 전 시설 시험이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법규에서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법령상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해야 됩니다. 꼭 이걸로 개정된 걸로 해야 됩니다. 저압은 직류에서는 1500V 이하, 교류에서는 1000V 이하. 그 다음에 고압은 직류에서는 1500V 초과 7000V 이하, 교류에서는 1000V 초과 7000V 이하. 작년에 이게 나왔는데 작년에 시험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근데 개정되기 전 거 665 있죠? 650 그거 있죠? 그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특급 7000 요거는 실무에서 4, 5년 전쯤에 주관식으로 7000 저는 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걸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령상 이렇게 나오면은 다음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처음 하려면 허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가봤냐?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가 누군데? 산업통상자무장관 또는 시도의사. 산업통상자무장관 또는 시도의사한테 허가받습니다. 복수허가 금지. 한 사람한테 여러 개 허가 안 내줍니다. 여러 개 사업 허가 안 내주는 게 원칙이다. 한 사람 앞에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 안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복수도 가능하다. 예외. 시험지 나왔습니다. 기억.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경험할 때. 니은.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할 때. 디귿. 집단 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할 때. 이 세 가지는 복수도 가능하다. 원래 안 되는데. 누구한테 허가받는다고요? 산업통상자무장관 또는 시도의사. 뭐라고 한다? 허가권자. 다음 기본계획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346조 기본계획 꼭 하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누가 세우느냐? 산업통상자무장관. 몇 년 단위냐? 2년 단위입니다. 이건 기본계획인데 5년, 10년 아닙니다. 2년입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내려가서 조성계획. 조성계획도 누가 수립합니까? 산업통상자무장관입니다. 몇 년 단위입니까? 3년 단위입니다. 조성계획은 3년 단위, 기본계획은 2년 단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사용점검사, 임사용 자체검사. 사용점검사, 여기는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만 다릅니다. 사용점검사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허가권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2번, 불합격에도 쓸 수가 있다. 사용점검사 불합격에도 임시로 쓸 수 있다. 이걸 임시 사용입니다. 몇 개월까지? 3개월까지. 다만 연장도 됩니다. 그러나 연장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음 됐고 임사용. 그게 임사용입니다. 불합격인 경우에도 전기설비 임사용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임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3개월 내 기간 내에서 임사용할 수 있고 전체 기간 얼마? 1년 넘을 수 없다. 연기되더라도. 그다음에 송배전사업 자체 검사. 요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송전사업자하고 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산업통상자문자한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전기신사업은 말이죠. 전기신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과 소규모 전력충전사업이잖아요. 요거는 허가 안 받습니다. 등록합니다. 요건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허가를 받지 않고 신사업은 허가 안 받아요.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산업통상자원부한테 등록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48쪽 보겠습니다. 1번 전기사업법상 용어다. 틀린 것은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 인가받는다? 허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전기사업은 허가받아요. 1번 틀렸다. 허가받는 겁니다. 다음 조합은 교리에서는 1000V 이하고 특허업은 7.5 초과고 구역전기사업 얼마까지 가능하죠? 35,000kW죠. 맞고. 그 다음에 5번을 갖다가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수용 설비는 최근에 개정되기를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다 돼 있죠. 결과적으로 맞긴 맞는데 이 전기사업법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전기 수용 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5호에 전기수용 설비를 말한다. 전기수용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사업법상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전기수용설비란 해놓고 전기사업법상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5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조 5호에 따른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거기서 얘기하기를 전기안전관리법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수전설비하고 군내 배전설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전설비와 군내 배전설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은 안 나오고 전기안전관리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사업 입장에서는 밀어버리는 거예요. 전기안전관리법에 거기서 말하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걸로 하고 1번 틀렸습니다. 전기사업 뭐 받는다고요? 허가받잖아요. 누구한테 받죠?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가 누군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2번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22회 재작년 나왔습니다.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은 경합할 수 있다. 원래 안 돼. 이건 되죠. 아까 된다고 했죠. 예외. 예외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기판매사업자는 거기 정기적인 보수연전 전기공급이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원래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죠. 근데 발전용 전기 설비를 갖다가 보수하는 게 아니다. 이때는 누구는 거부할 수 있냐면 발전용 사업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전용 사업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전기 판매 사업자는 거부할 수 없어요. 요거 발전용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발전용 전기 설비는 발전용 사업자가 보수할 때 거부할 수 있어요. 판매 사업자는 거부 못 합니다. 2번 틀릴 거. 세 번째. 전기 판매 사업자는 누구한테 허가받는다고요? 산업통상자 허가받는다. 아니죠. 인가받습니다. 거기 전기 판매 약관을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허가 낼 때는 허가받고 처음만 허가받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 인가나 뭐가 된다? 인가나 신고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인가가 많아요. 허가는 딱 한 번이요. 처음 할 때만 허가받는 겁니다. 처음 할 때만. 그 다음부터 인가나 신고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약관은 인가받습니다. 누구한테? 산업통상자원부한테. 다음 전기사업자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효과는 그 지위를 받는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대로 승계됩니다. 앞에 사람이 사업정지 받았으면 지위를 승계한 자도 사업정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여 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 3, 4는 틀렸고 1번은 맞습니다. 1번은 예외적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어서 문제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옆에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전기사업은 구역전기사업 포함한다. 맞죠? 구역전기사업 들어있죠? 자가용 전기사업은 뭐냐? 전기설비 및
전기사업용 전기전력 및 일반용 전기전력이 외의 전기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했고 전력계통,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을 유지해서 전기 흐름의 통제 관련 책임 맞습니다.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하고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한다고요? 오직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만 공급하지 전기 사용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이게 시험지에 나온 거예요. 발전사업은 전기 만들어가지고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전기 사용자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4번 틀렸고. 5번째, 배전사업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사용자에게 배정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갖다가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다. 맞죠?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요거저기 나온다. 이건 그래도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어렵게도 많이 나와요. 넘어갑시다. 350조 문제 4번. 사업 전기사업법상 다른 자의 토지 사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 전봇대 세우거나 또 전봇대 같은 거 세우려고 조사 측량할 때 이런 거 할 때 송전탑 같은 거 만들 때 이때 이제 남의 땅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사업자는 틀린 걸 그런 거예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나 이를 조사 위한 실질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 거기 필요할 때는 공토법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나 또는 정체된 물건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돼요. 사용하지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 유지 안녕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소유자, 점주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못 들어가게 한다. 협의가 안 된다. 그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되냐?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받고 들어가면 돼요. 시장, 군수청장 허가받으면 됩니다. 소유자, 점주가 협의 안 해주더라도. 세 번째, 전기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 없이 토지 사용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말이 3번.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허가 받아야 되죠. 네 번째. 그래서 전기사업자는 토지 등 일사용이 끝났다. 썼단 말이죠. 그럼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 지급하고. 다섯 번째. 이거 외우세요. 천재지변일 때 일시 사용기간 며칠? 15일 이내. 15일 이내. 요거. 일시 사용기간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전기사업용 토지 등에 사용하는 설문 중 틀린 것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1번 틀렸죠.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럼 보나마나 틀렸죠. 보상해줘야 된다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전기사업법상 산업통상자문장관이 전력수 규모계획 세우죠. 자, 몇 년 단위일까요 이거? 2년 단위죠. 2년 단위. 여기 안 들어가는 게 뭐냐? 3번 전력산업 전문력 양성하기 관한 이거는 전력산업 기반계획 조성계획입니다. 전력산업 기반조성계획의 내용입니다. 3번은. 그러면 전력산업 기반조성계획은 몇 년 단위일까요? 몇 년일까요? 3년입니다. 3년. 수급기본계획은 2년이고 이건 3년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전력산업 기반조성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전자 충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잘못된 거. 전기를 공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 1번 요금미납 자를 수 있죠. 2번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한국전력거래소가 아닙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아니라 발전사업자입니다. 발전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발전사업자가 법 5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거기 다시 봐드릴까요? 발전사업자가 법 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련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렇죠? 한국전력거래소 하는 건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가 하는 건 해당 안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 발전용 전기설비가 보수이다. 이때는 발전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전용 전기설비를 좀 고치고 있어요. 그럼 발전사업자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매사업자는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네 번째,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정당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요청한다. 그러면 안 되죠. 불나면 큰일 나니까 안 됩니다. 다섯 번째, 1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한 자가 사용 예정일부터 2년 전까지 요청하지 않을 때, 이거 규정이 있죠? 몇만 킬로와트 몇만 규정 있잖아요. 이거 기본서에. 그걸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1만 킬로와트 10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은 2년 전까지 요청해야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2년 전까지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래서 2번은 한국전력에서는 해당 안 됩니다. 발전사업자만 해당 안 됩니다. 다음 문제 8번 갑시다. 전기안전 관리하는 설비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사업자가 인가받아서 공사하는 거 외에, 이건 신고해야 돼요. 전기사업자가 인가받는 거 외에는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신고하고 공사하냐면 허가권자한테 신고합니다.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고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시도에서한테 검사 결과 보고한다. 자체 검사가 어떤 걸까요? 송전사업자하고 배전사업자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는 자체 검사 하긴 하는데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시도의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문자한테 보고합니다. 산업통상자문자한테 검사 결과 보고합니다. 자체 점검하고 자체 검사하고 산업통상자문자가 아니지 시도의사가 아닙니다. 2번 틀렸습니다.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세 번째, 전기사업용 전기설치공사 변경공사했다. 이때는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 검사 합격이죠. 사용자 검사 합격이 되겠죠. 사용자 검사 합격. 그다음에 올라가서 4번, 허가권자는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성 이상이었고 전기설비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 이때는 임시 사용할 수 있죠. 임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 이내에서 임시 사용할 수 있죠. 연장하면 전체 기간 몇 년 넘을 수 없다? 1년 넘을 수 없다 그랬죠. 맞고 이게 임시 사용입니다. 4번 임시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산업통상자문을 정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공사계획에 대해서 산업통상자문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예, 인가받게 되겠습니다.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5번도 받습니다. 아까 1번에 인가받는 거 왜? 인가받는 거 외에는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1번은 인가받는 거는 신고하는데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게 되고, 이거 인가받는 거는 산업통상자문장관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 전기사업자는 종류별로 산업통상자문장관 또는 시도에서 즉 허가권자가 받습니다. 맞죠? 두 번째, 한국전력에서는 주된 사무소에 설립기관을 설립합니다. 세 번째,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시장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기 판매사업자한테 공급하죠. 전기 사용자가 아니죠. 맞고, 네 번째, 전기 판매사업자는 전기 요금과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기본 약관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습니까? 산업통상자문 인가받고, 다섯 번째, 산업통상자문장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켜야 된다고요? 몇 년 단위죠? 3년 단위. 중요합니다. 이거 3년 단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지 나왔잖아요. 3년 단위. 기본계획은 2년 단위 꼭 외우세요. 이어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기 신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산업통상자문자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1번 틀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기 신사업은 두 가지인데 등록한다고요. 허가 아니죠. 1번 틀렸고, 두 번째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발전설비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죠. 600V 이하를 뭐로 고친다? 600V 이하를 저압에 해당하는 이렇게 600V 이하를 고쳐서 얘기합시다.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kW 이하인 발전선비는 일반형 전기 설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까 여기서 저압에 해당하는 적어드렸죠? 그거 600V 이하를 갖다가 저압에 해당하는 이렇게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하되 저압에 해당하는 고치세요. 전압 600V 이하를 갖다가 됐습니다. 다음 3번 틀렸다. 왜? 특값은 7점부터 초과죠. 특값은 직류든 교류든 7점부터 초과입니다. 틀렸고. 네 번째, 전기사 하려면 누구한테? 산업통상자문을 허가받는다고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산업통상자문장 또는 시도의사, 즉 허가권자한테 허가받는 겁니다. 시도의사한테도 받는 거예요. 4번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배전선로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이건 뭐다? 배전선로가 아니라 송전선로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2번이 맞습니다. 2번을 갖다가 어떻게 고쳐놓고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kW 이렇게 해놓고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나머지 틀린 이유 말씀드렸는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틀린 이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1, 3, 4, 5는 틀렸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이어서 11번 한국전력 거래소입니다. 틀린 거. 한국전력 거래소는 전력시장, 전력기통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된다. 맞고. 2번 한국전력 거래소는 회원이 안전을 원래 거래하지 못한다. 맞고. 세 번째, 한국전력 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기통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하는 자가용 전기를 설비를 설치한 자는 회원이 안 된다? 아닙니다. 전력거래하는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한 자도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산업통상자문장은 5번입니다. 천재지변 등이 있다. 그때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때는 거래 정지, 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당연히죠. 전쟁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가 이거 갖다가 조치한다고요? 산업통상자문장관입니다. 12번입니다. 전기 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항이 아닌 것. 나머지는 다 전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3번 안 되느냐? 3번은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봅시다. 발전용 전기설비 정기적인 보수에 한존 전기공을 요청했다. 이건 누구만 거부할 수 있다. 발전용 사업자만 거부할 수 있지. 발전용 사업자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뭐냐? 전기 판매 사업자는 거부할 수 없어요. 발전용 전기 설비를 고치고 있어요. 누가 거부할 수 있다고요? 발전용 전기 사업자만 거부해요. 발전용 전기 설비 할 때는 발전 사업자, 즉 발전 사업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만. 근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공급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함정 문제. 위에 문제 자체가 전기 판매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아닌 것. 그러므로 3번은 누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발전 사업자만 거부하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굉장히 좀 깐깐하게 냈습니다. 3번은 발전 사업자만 해당되지 전기 판매 사업자 해당 안 되니까. 13번 가겠습니다. 전기사업 허가입니다. 전기사업 허가한 자는 종류별로 누구한테? 산업통상자문장 또는 시도센터가 받는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걸 허가자를 보죠. 원칙으로 두 종류 안 되죠. 맞고. 세 번째, 산업통상자문장관은 허가나 변경을 할 때는 정기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네 번째, 준비기간은 5년 넘을 수 없다. 10년입니다.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취소됐습니다. 몇 년 지나야 될까요? 2년이 지나야 허가받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한 번 취소되면 2년 지나야 된다. 준비기간 10년입니다. 10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14번 틀린 것은 그들은 많이 했던 것이죠. 거기 4번 틀렸죠.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은 최소 35,000kW이다. 함정 문제. 최대 3만입니다. 최대. 35,000kW까지니까 최대입니다. 최대. 그래서 4번 틀렸고 나머지 다 했던 겁니다. 최대가 35,000입니다. 이거 구역전기. 마지막 15번 가장 틀린 거 1번 전력산업 기반 조정계획 3년 단위 맞죠? 그 다음에 전기사업 하는 자는 신사업할 때는 등록하죠. 누구한테 신사업 등록하죠? 산업통상자문장관. 그 다음에 조합 직류는 1,500, 교류는 1,000V 이하죠. 분산용 전원, 송전탑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건설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다가 발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전기 요금 그 밖에 건국적으로는 약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허가받는 게 아니죠. 산업, 통상, 자문장 허가받는다? 인가받게 되죠.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이게 21회 주관식 문제에서 두 번째 거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엇이란 수선설비 및 구내 배선설비를 말한다. 이것은 이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문제 1번에 주관식에서 1번에 첫 번째 것만 남기고 두 번째 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선설비, 구내 배선설비라 이거, 즉 밑에 전기 수용설비란 그거, 밑에 해답도 전력계통만 남겨놓고 밑에 전기 수용설비에 관한 것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전기안전관리법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겨놓는다? 문제 1번 주관식은 전력계통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 나머지 집어넣고 문제를 몇 개 넣어놨냐면 9가지 문제를 넣어놨어요. 9개. 꼭 2번 이상씩 꼭 집어넣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가겠습니다. 제11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페이지 362쪽입니다. 362쪽.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쉽게 나온 표현입니다.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건 또 쉽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딱 보입니다. 답이 두 문제 나오는데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보통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바로 배웠던 전기사업법은 좀 어렵고 이건 쉬운 편입니다. 승강기 봅시다. 승강기란 거기 나오죠? 읽어보시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가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363쪽 위에 363쪽에 승강기 사업자. 승강기 사업자는 셋이 있습니다. 1번이 제조 수입업자고 2번이 유지관리업자고 3번이 설치공사업자입니다. 제조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설치공사업자 이 셋이 승강기 사업자입니다. 관리 주체,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만약에 뭐냐면 이들과 계약을 맺은 자. 이 셋이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제조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는 등록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시험 잘 납니다. 시도의사. 시도의사한테 등록합니다. 이때 자본금 외우세요. 2억 원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2억 이상. 그 다음에 변경 등록 30일 내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두거나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역시 30일 내 시도의사한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후관리, 애프터 서비스. 부품 같은 걸 제공합니다. 망가졌다면 유상이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술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365쪽 위에입니다. 며칠 내 부품을 제공해야 되느냐 요청받으면 2일 꼭 외우세요. 많이 나왔어요. 2일 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질 보증기간도 많이 나왔어요. 몇 년 이상입니까? 3년 이상. 품질 보증기간 3년 이상 꼭 외우세요. 이어서 366쪽입니다. 승강기 설치 신고 누가 하느냐? 설치 공사업자가 시도의사한테 신고합니다. 다음 설치검사 누가 하느냐? 제조 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장한테 설치공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불합격했으면 운행하면 안 됩니다. 자체점검 되게 잘 나옵니다. 자체점검 해마다 나오고 제일 유력하다. 자체점검 누가 할까요? 관리체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 며칠 내 5일 내 승강기 안전조합종망에 입력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하죠. 월 1회 이상 5일 이내 승강기 안전조합종망에 입력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함 있다 그러면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체는 면제사유
367쪽 면제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특별히 법 18조 1호부터 3호까지 뭐냐? 수출용 또는 연구용입니다. 수출용, 연구용 이런 거는 면제받습니다. 18조 1호부터 3호까지 수출용이라든가 또 뭐다? 연구용 같은 거 이런 거는 면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 관리처가 스스로 못하면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 있느냐? 이때는 거기 승강의 유지관리업하는 자, 즉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승강의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특순위. 그래서 시험제는 자체 점검하고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눈에 보여요, 나올 것이. 그래서 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검사는 거기 보니까 행정안전부장한테 받는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쉬운 것 같아도 많이 나왔어요. 행정안전부장한테 검사 받는다. 몇 가지 검사 있죠? 정기검사, 수시검사, 그 다음에 정밀안전검사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기검사의 주기 아셔야 됩니다. 정기검사는 주기는 몇 년이다? 2년이야. 2년이야죠? 근데 이걸 실무에서는 자세히 또 하죠.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막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그건 실무 얘기고 일단 우리는 2년이야 합니다. 2년이야 아시기 바랍니다. 수시검사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정밀안전검사가 제일 중요하죠. 정밀안전검사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자, 정밀안전검사가 제일 중요한데 보니까 그 중에서 3번 설치검사 반날부터 몇 년이 지난 날 15년이 지난 날 설치검사 반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이 또 뭐가 연결되냐? 바로 위에 그 후 3년마다 어떻게 한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래서 설치검사 받고 15년이 지났으면 정밀안전검사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 있다. 밑에 불합격하면 다시 안전검사 받아야 됩니다. 몇 개월, 얼마 기간 내? 행정안전물이 오는 기간 내 안전검사를 받게 되는데 4개월이죠. 4개월 내 받아야 됩니다.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검사 면제. 법 18조 1호부터 3호까지 수출용이라든가 연구용으로 일 때는 그때 승강 안전인지 면제받으면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대상일 때는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 옆에 유지관리업자 중요하죠. 유지관리업자도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시도의사. 변경 30일. 잡은 거 얼마일까요? 1억 원입니다. 아까 제조 수입업자는 2억 원. 여기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업 폐업 신고 똑같습니다. 30일. 하도급 제한. 원래 안 된다는 뜻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처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는 하도급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데 관리처가 서면 동의할 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쉽습니다. 보기가 편해요.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정기사보다 훨씬 편합니다. 1번 20회 재작년 문제죠.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기 나머지는 맞는데 4번에 보니까 불합격했어요. 아까 몇 개월을 받으라고 그랬죠?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을 받습니다. 4개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5번 같은 경우 정밀안전검사 받았으면 뭐 면제된다고요? 해당 연도 정기검사 면제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번이 좀 어렵죠? 승강기 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는 취소됐으면 1년 내에는 시정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수수입업자는 설치검사 누구한테 받죠? 아까 승강기 제수수입업자 설치검사 누구한테 받도록 돼 있죠? 배웠죠? 행정안전부장한테 받게 되죠. 다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1번 거기 관리처에 아까 했고 그래서 4번은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2번입니다. 사후관리다. 1번
3년 이상 품질 보증기간 맞죠? 중요하죠? 13년 때 나왔습니다. 품질 보증기간 3년 이상이죠. 맞죠?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그 대신 4번도 봐야 되겠네요. 4번 부품 달라고 그랬다. 며칠 내에 줘야 된다고? 2일이죠. 4번에 2일. 그 다음에 5번 좀 아셔야 돼요. 품질 보증기간에 즉 3년 이상인데 정상적으로 썼어요. 근데 망가졌어요. 그럴 때는 실비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5번 무상으로 제공한다. 실비가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자, 또 나온 게 또 나옵니다. 1번. 제조업자 부품 주세요. 며칠 내에 응한다? 2일. 나왔죠? 2일. 맞습니다. 배웠죠? 나왔고. 그 다음에 서면 동의하면 하도 갈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맞고. 그 다음에 유지가력자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돈 벌려고? 시도이사. 잡은 거 얼마였죠? 1억 원이었죠. 1억 원이었죠.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승강이나 부품이나 양도를 했을 때는 갖고 있다가 유상이나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품질, 보증기간 내 제대로 하다가 망가졌으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5번째, 유지관리업자 며칠에 신고할까요? 다시 하려면 30일이죠. 유지관리업자나 제조 수입업자는 다 30일이었죠. 넘어갑시다. 문제 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강기 안전종합정만을 구축 운영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제조 수입업자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시도이사. 잡은 거 얼마라고 그랬죠? 2억. 세 번째. 부품 며칠 내? 2일 내. 네 번째. 설치공사업자 누구한테 설치사를 신고합니까? 시도이사. 설치공사업자는 시도사한테 설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도이사. 답은 4번입니다. 설치 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설치 신고는 시도이사예요. 주의하세요. 설치 검사는 제조 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한테 검사받는 것이고 설치 신고는 설치 공사업자가 시도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하세요. 답은 4번이 틀렸다. 남아는 게 난 거예요. 5번째, 제대로 했는데 망가졌다. 무상으로 제공하죠? 유상 거기 여긴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보통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겠죠? 다만 제대로 했는데 품질 보증 기간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맞습니다. 문제 5번. 자, 옳은 거. 가리체가 승강기 사고로 손에 깨졌다. 이때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1번 당연하죠. 1번 맞고. 2번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 거짓이나 그 밖에 등록했다.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세 번째, 정밀화 감정 검사의 불합격한 경우는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중지해야 돼요. 중지해야 돼요. 네 번째,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완성검사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입니다. 틀렸고. 5번째, 승강기 관리자는 직접 관리하더라도 안전관리 선임합니까? 직접 관리할 때는 자기가 하면 돼요. 굳이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6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했고 아까 했습니다. 2번 거기 제조 수입업자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되게 쉽게 나왔잖아요.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잖아요. 2번 틀렸잖아요. 2번.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치공사업자 시도지사한테 신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나온 게 또 나와요. 맞습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승강유지관리업자 시도지사 등록. 그 다음에 정밀안전검사 받았다. 그러면 정기검사 면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2번 틀렸어요.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 18회 때 나올 만한 게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죠. 이어서 374쪽 문제 7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아까 했기 때문에 1번 일단은 설치검사 받으면 15년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받게 되죠. 그리고 2번, 3번 다 했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4번. 승강기 안전 인증 받은 제조 수입업자는 자체마다 심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자체 심사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맞습니다. 5번째.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위반해서 하도가 있다. 시도회사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데 거기 보니까
취소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취소하거나 6개월간의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취소하거나 6개월간 내 사업 정지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약간 어렵죠? 다음 18번입니다. 1번 자체점검 잘 나와요. 1번 알고 있죠? 자체점검 월 1회 이상 하고 승강기 안전 종합점검에 입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함이 있다. 그러면 즉시 보수되고 보수할 때까지 일부 운행한다고요? 중지해야 됩니다. 2번 틀렸어요. 일부 운행이 아니라 중지하게 되는 것이고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됐고 다 들어있죠. 면제 사유. 안전검사 연기된 거, 불합격 다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 있죠? 유지관리업자.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중지해야 됩니다. 문제 9번.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기억. 틀렸다. 누구한테 검사받는다? 행정안전부 장관. 1번 틀렸죠. 기억 틀렸죠. 시도사 아니죠. 행정안전부 장관. 틀렸고. 니은.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다. 설정검사. 맞죠? 니은 맞죠? 아까 봤죠? 디귿. 자체점검할 때는 거기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점검 입력하죠? 니은하고 디귿 맞았습니다. 니은하고 디귿.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거 20회 때 나온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니은은 왜 틀렸냐? 정기검사 중에 몇 년 이하죠? 2년 이하죠? 실무는 그걸 또 자세하게 나누죠? 2년이야. 그래서 틀렸고. 답은 니은,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갑시다. 작년 문제. 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자, 틀린 거. 다른 건 다 우리가 봤던 것들이죠? 근데 2번 보세요. 자체점검 월 1 이상 실시하고 7일 내 며칠이죠? 5일 내 승강기 안전조합만 입력하잖아요.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다 봤던 것들입니다. 특별히 거기 4번 같은 거 보니까 설치검사했다. 15년이 지났다. 그다음에 몇 년마다 또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것도 4번도 중요합니다. 15년이 지나면 설치검사 받고 15년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하고 그 다음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2번. 너무 쉽게 나왔죠? 답은 딱 보이죠? 2번. 다음 11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특별히 거기 1번 꼭 알아놓으세요.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드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드고 할 수 있는데 관리처가 서면 동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거 뭐냐면 부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품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단종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했죠? 시도사 등록. 네 번째, 너무 쉽다. 품질 보증기가 몇 년이죠? 3년 이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2일, 아까 했죠? 5번 2일 했고. 이어서 12번. 유지관리업자 1번 자본금 1억 이상이죠? 자본금 1억 원 이상. 제조 수입업자는 2억 원 이상. 여기 유지관리업자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등록 누구한테? 시도이사. 그 다음에 변경 등록 30일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0일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4번은 어려운 겁니다. 유지관리 업무 중에서 자체점검 업무. 자체점검 좀 쉬운 거거든요. 이때는 3분의 2하까지 서면 동의하면 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체점검 쉬운 거니까 3분의 2하까지, 3분의 2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드고. 그 다음에 5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정밀안전검사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2번 같은 거 보니까 설치검사 받았다.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알고 있죠? 특별히 이제 뭐가 틀렸냐? 다 했고 5번에 관리처가 정밀안전검사 받았어요. 또는 대상이에요. 그럴 때는 뭐를 면제한다고 했죠? 해당님도 수시검사 면제한다고요? 아니죠. 정기검사 면제하죠. 5번. 정기검사를 면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4번.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특별히 거기 5번에 이 공단에 대해서는 민법 중 뭘 중요하냐 꼭 알아놓으세요. 민법 중 사단법이 아니라 민법 중 재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 무슨 공단 그러면 재단법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다 했던 것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특별히 거기 5번에 유지관리업자가 다시 시작한다. 며칠 내에 신고할까요? 20일이 아니라 30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5번이 틀렸고 1번 좀 보니까 1번에 승강기사업자 협회는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적으로 뭘 중요합니까?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그것도 좀 알아놓고 새로 생긴 거예요. 협회는 새로 생겼어요. 이거. 사단법인 중요한다. 이거 새로 생긴 거고. 다음 16번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쉽잖아요. 보세요. 기출문제입니다. 2일 내에 따라야 되죠. 틀렸고. 1번 2일 내에 따라 틀렸고. 두 번째 설치공사업자가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회사. 2번이 맞죠? 2번 맞죠? 나온 게 또 나왔잖아요. 다음에 승강기 안전공단은 아까 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했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가입. 다섯 번째 자치점검을 보니까 천천히 할게요. 자, 1번은 왜 틀렸다? 2일 내 요청에 따라야죠. 1번 틀렸죠. 3일이 아니라 2일이고 2번은 맞고 3번은 뭐냐면 주의하세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은 재단법인은 아니에요. 민법 등의 재단법인이 아니라 법에 안 나온 건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뿐이에요. 재단법인 자체는 아닙니다. 규정을 준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냥 법인이에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은 법인입니다. 다만 이것에 이 규정이 안 나온 것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뿐입니다. 준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3번 틀렸고 재단법인은 아니고. 네 번째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해야 돼요. 마스트. 가입해야 되죠. 임의가 아니죠. 가입해야 되고. 다섯 번째 왜 틀렸냐? 자체점검을 또 연 1회 이상 한다고요? 너무 쉽다. 월 1회 이상이죠.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이죠. 그리고 승강기 안전 조합주만 입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특별히 3번 착각하면 안 돼요. 재단법인이 아니에요. 그냥 법인이에요. 그리고 규정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재단법인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죠?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08쪽부터 382쪽까지 주관식 문제를 좀 넣어놨어요. 거기 기출문제 듣고 그런데 기출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 3번 봅시다. 381쪽 문제 3번. 며칠 내 승강기 안전조합주만 입력한다고? 5일이죠? 5 지금 되겠죠? 5 이렇게 5 381쪽 문제 3번 5, 1, 5 또 382쪽 7번 기출문제 22제 재작년 문제 나왔죠? 재작년에 어디 입력한다고요? 승강기 안전조합주만 입력하죠. 이런 거. 어쨌든 다른 이 전기사업법보다는 이 승강기법이 좀 더 순합니다.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거의 다 열심히 하면 두 문제 다 맞을 수 있고 최소한 다 한 문제 이상 맞습니다. 근데 두 문제 다 맞아주는 게 좋아요. 위주 쉽게 나오니까. 쉬었다가 우리는 제 12편, 13편을 하고서 우리가 문제집 문제풀이 강의를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강에서 12편, 13편 함으로써 문제풀이 강의를 종강하겠습니다.